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온라인 지금 중으로 다들 들어오셨고요. 지금 요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 제 목소리가 들리시는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불편하시다는 분이 없으면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채팅창으로 메시지를 좀 주시고요. 이제 대체로 수신기 측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는 경우에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좀 볼륨을 높여주시거나 이어폰을 꽂아주시거나 하면 네, 해결이 대체로 될 것 같습니다. 조금 2, 30초 정도 뭔가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네, 기다려보고요. 네, 잘 들리시면 다행입니다. 혹시 안 들리시는 분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뭐 대부분 제 밴드나 카톡방 통해서 들어오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제 소개는 길게 드리지 않겠고, 매달 진행하고 있는 스카이 전형별 스펙과 면접 설명회, 오늘은 이제 특기자 전형, 예, 이제 이화여대 이미 뭐 예고가 됐지만 이화여대 특기자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부터는 없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주요 대학 특히 문과 기준 보면 연세대 유지만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5가지 목차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된 내용을 한 30분에서 한 40분 사이에서 쭉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 순서는 정해져 있죠. 일단 연속성과 변화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작년과 연속성이 강하면 이제 우리 학교 1년 선배들의 입결, 그거 이제 조금 중하게 써야 되는 것이고, 변화의 측면이 강하면 이제 작년 입결은 조금 보정을 하거나 멀리 해야 되는 것인데, 연속성과 변화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 뭐 연세대학교는 이미 그 자소서가 없어지면서 작년부터 이제 사실상 확정이 되어 버렸고, 그리고 이제 이화여대 역시도 이제 그 활동 우수 보고서가 없어지면서 뭐 결국 확정이 됐죠. 그래서 그런 변화를 양상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마 오늘 제일 관심 있으실 것 같은 합격자 패턴과 사례, 어떤 학생이 되고 어떤 학생이 떨어졌는가. 그래서 이제 소위 이게 특기 전형이라서 뭐 당연히 이제 스펙이 중요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 불구하고 이제 내신은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면접 기출과 후기라고 해서 두 오늘 연대유리랑 이대 이제 특기자, 이대 어특과 국제학 특기자를 말씀드릴 텐데 면접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면접 방식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장 올해 고3 지원, 고3에서 지원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체크 포인트, 과연 이것이 이제 어학 점수가 가장 그러면 올해 이제 필수가 됐죠, 사실은. 그래서 관건일까? 그다음에 이제 고2나 고1 입장에서는 중장기 계획, 그럼 저는 일단 창체랑 교내 대회를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이 특대전이 기본에 갖고 있는 의미는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연세대 마지막 카드다. 그래서 이제 연세대가 뭐 보통 추천형이 보통 뭐 예외가 있다고 쳐도 어쨌든 2점대 극초반에서 끝나고 활동 우수자가 학교에 따라 차이 있지만 어쨌든 대략 한 3, 뭐 안팎 3초, 뭐 일부 이제 생활과학대학은 한 3중후까지 늘어지기도 합니다만 그 정도에서 끝나고 이제 그 내신의 레인지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뭐 연세대 국제형이라든지 요연세 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랜 B로서 혹은 플랜 C로서 많이 추구가 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연대 마지막 카드라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이제 최근 이제 2021년을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 특기자 전형이 사라지면서 이제 특기자 전형이라는 트랙 자체가 많이 위축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연세대 유디를 특기자로 가려는 또 연세대 유디가 자체가 이제 되게 로망인 친구들이 고정값이 있죠. 외고나 국제고에 특히 이제 그 친구들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요거 이제 기본 요 특기자를 갖고 있는 카드의 가치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안 넘어가죠. 네. 자, 그럼 일단 연세대학교 일단 전형 요강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제가 임의로 만든 자료가 아니라 연세대학교 입학 설명의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지금 뭐 전형 유형별로 돼서 뭐 6대4 대략 수시 6대4고 그중에 특기자 전형이 158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으로서는 아마 이제 뭐 내년엔 더 그렇겠지만 특기자 전형을 가장 많이 모집하는 학교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특기자 전형에서는 크게 2가지 국제 인재와 체육 인재가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 한번 드리긴 하겠지만 요거랑 국제형이랑 많이 헷갈리시는데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국제 인재,
그리고 뭐 체육인자는 사실은 이게 소위 말해 체육 특기자니까 뭐 대부분의 경우에 일반적인 그런 입시와는 관련이 좀 없겠죠. 그래서 요 120명을 뽑는 전형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좀 특기자 전형 들어가 보면 국제인재 120명, 체육인재 138명인데 체육인재는 오늘 말씀 안 드립니다. 국제인재 말씀드릴 겁니다. 120명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뭐 지원 자격 보면 일단 국내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UD를 만약에 해외고에서 가려고 한다면, 해외고에서 가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학종 국제형으로 써야 됩니다. 네, 그거 좀 다르고요.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국내고만 졸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졸업 기준이 국내고인 겁니다. 졸업 기준.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만일에 이제 뭐 외국인 학교를 나왔다거나 뭐 이렇게 된다면 좀 이거 이제 국제형으로 지원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내고만 쓰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크게 계열이 언더우드학부와 저기 인문사회 계열과 생명과학공학 계열이 있는데 여기가 아마 110명, 여기가 10명일 겁니다. 전형 방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1단계에서 서류로 60%, 서류,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정원의 3배수. 그러니까 뭐 120명이면 360명 선발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에다가 2단계 면접 4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면접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제시문이 영어로 나오고요. 영어 추진했을 때는 매년 영어로 나왔습니다. 영어 제시문, 영어 면접을 본다. 그리고 이제 그럼 아까 이제 헷갈리시는 거, 그럼 학종 국제형과 이 특기자는 지금 뭐가 다르냐 했을 때 일단 지원 자격 자체가 여기서 이제 그 다를 수 있는데 뭐 둘 다 이제 이거는 이제 국내고 졸업자긴 하죠. 졸업자긴 여기 근데 모집 단위가 여기는 ASD, 하스, ISE라고 얘기하는 저희 하스라고 많이 대표님 말씀하시죠. ASD도 ISE 있지만 이쪽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네, 영어 제시문이 출제 뭐죠? 여기서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 이게 가장 큰 차이점. 이쪽은 수능 최저가 있고 특기자랑 국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목고나 전사고에서 뭐 생기부는 굉장히 좋은데 수능이 좀 약한 친구들 물론 이제 이 학종 국제형의 수능 최저가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최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친구들이 또 하나의 좀 어, 주력 전형으로 삼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건 뒤에 나오겠지만 그 서류 평가에 있어서 다르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되어 있고 이게 학종의 기본적인 이제 세 가지 구성이죠. 최근에 작년부터 바뀐 거. 근데 여기는 학업 역량 당연히 보지만 특기 역량 및 비교과 활동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창체 쪽이 더 중요시하게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차이점이 나와 있어 이제 만일에 근데 이 UD를 해외고에서 오려면 이제 다 이제 학종 국제형 들어야 되고요. 국내고는 UD에 오려면 국내고로만 이제 그 특기자 전형으로만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서로 뽑는 단지 다르죠. 그리고 이제 둘 다 쓰실 수도 있습니다. 국내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학종 국제형으로 뭐 여기 주로 이제 문과니까 사실 뭐 ASD나 하스를 쓰고 특기자 UD로 여기를 하나 더 써서 원서를 두 개 넣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경쟁률은 어떠하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국제인지죠. 저희 오늘 말씀드리는 거 특기자 요거는 2023년도에는 5대 1이었었는데 24년도에는 6.6대 1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쟁률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게 과거에는 연세대 UD가 이제 매니아층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선호도가 높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흔히 말씀드릴 때 제 설명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A급 고교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민사고라든가 민사고, 하나고, 대원외고 뭐 외대보고 이런 학교들이죠. 주로 이제 그런 학교들에서 이런 학교에서 보통은 이제 4점대 초반이나 아니 3점대 후반 정도 친구를 썼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3점대 중반이나 3점대 초반인 친구들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3점대 초반 정도 되면 뭐 당연히 서울대 예전에 연대 는 서울대 좀 이제 아슬아슬하고 어쨌든 연대는 뭐 다른 과 충분히 간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정시 늘고 학종연을 줄면서 연대를 장담할 수 없게 됐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UD를 약간 보험용으로 쓰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경쟁률이 좀 올라갔고요. 근데 이제 그만큼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취업도 많이 돌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80번대 후반까지 돌았어요. 보통은 이게 저희가 한 60번 정도까지 돈다고 보거든요. 뭐 120명일 때. 작년에는 거의 90번까지 돌았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많이 빠지기도 한다. 그래서 경쟁률이 올라가는 건 상대적으로 이 안 될 친구들보다는 위쪽으로 빠질 친구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등록률은 네,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90, 96인데, 근데 상대적으로 이 등록률은 뭐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 조금씩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빠지죠. 이제 이 서울대에 뭐 상대적으로 좀 비인기학과나 연대 중위권학과를 붙을 친구들도 여기 쓰기 때문에 이제는 안 쓰다가, 왜냐면 이게 특히 수능 전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납치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뭐 정시에서 별 큰 희망을 갖지 않고 큰 희망을 갖지 않고 그다음에 어쨌든 보험료 쓰는 게 어쨌든 연대니까 의미가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는 현역 고3들이 수능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렇게 보신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경쟁률이나 등록률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충원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제가 60번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20명이니까 60번이니까 뭐 한 65명, 54%면 65번까지 간 건데 작년 76번까지 가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친구는 80번대 후반이었는데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발생한다. 네, 이제 충원률 다시 이거 좀 둘로 나눠본 거고요. 음. 이 생명과학공학은 이제 정원이 너무 적어서 저는 이제 1년에 지원자 자체를 제가 케어하는 경우는 한두 명 정도거든요. 사실 10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건 제가 좀 뭔가 모집단 자꾸 말씀드리기 어렵고 요 UD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상대적으로 상위권 최초합할 만한 친구들의 지원이 늘었고 그래서 취업도 그만큼 많이 돈다. 작년만큼 돌지는 모르겠어요. 작년 정말 정말 예상 밖으로 돌았어요. 예전에 제가 80번대 초반까지는 한 번 돈 적이 있었는데 작년 90번인가 91번인가까지 갔거든요. 그랬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요런 올해 좀 변화가 예고가 됐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게 여기 있죠. 그래서 활동 보고서 폐지 및 지원 자격이 뭔가 변경이 됐다. 그래서 이제 어특 국제학습 기자의 이제 요 활동 보고서 뭐 이제 거의 이제 국내고 대상 입시에서는 자소서 형태로 내는 것의 마지막 남아있는 서류 형식이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이제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뽑는다. 특기자 전형이 16명, 43명. 좀 줄었죠. 예, 줄긴 줄었어요. 어쨌든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어서, 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역시 수능 최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대적인 수능이 좀 약한 친구들 많이 지원들을 하죠. 이제 만일에 수능이 좀 강점이 있다면 어쨌든 이대는 미래인재가 주 전형이 되잖아요. 학종에서는. 그리고 3합 6이라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최저를 맞추면 조금은 이제 내신이나 서류가 빠져도 붙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전형은 이제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그런 이제 주로 내신보다 스펙이 좋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거죠. 이 전형 역시도 지금 네, 면접은 10월로 예고가 되어 있죠. 10월 27일.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27일이니까 UD가 제가 알기로 아마 10월 26일쯤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아마 겹치진 않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특 국제학 특기자 뭐 이것도 면접이 겹치진 않을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가보죠. 그럼 여기는 우선 지금 뭐 어학 특기자 전형 나와 있고요. 그 두 과만 뽑죠.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영문과, 중문과 이런 거 뽑았었는데 그건 이제 작년부터 없어졌고 기본적으로 요 두 과에서만 선발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1단계 4배수, 2단계 요 인원 뽑는다. 그래서 종합평가 최종 최저 없다. 면접이 30%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게 뭐 사실상 이제 이거를 뭐 이렇게 필수적으로 안 해놔도 애들이 다 있긴 했었지만 요 성적들을 대체로 내라고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특기자 전형이 한창 이제 많이들 쓰고 외고에서 뭐 그걸 하나의 이제 주전형으로 삼을 때에는 뭐 델프 같은 경우는 델프 기준 봤을 때는 뭐 배두, B2 정도, 뭐 제대도 이제 비슷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있어야 된다고 봤었는데 뭐 최근에 일단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뭐 B1 정도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A2 정도 갖고도 있는 친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력은 어쨌든 그 B1 정도까지로 일단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는. 네, 국제학 특기자 전형이고요. 여기는 이제 영어 점수를 요구를 하고 있죠. 점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건 예고가 됐던 겁니다. 이 성적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뭐 점수가 그러면 뭐 다다익선인가요라고 하시는데 이제 제가 어쨌든 만나는 친구들은 주로 한 100, 이제 이게 그 영문과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영문과가 된다면 이제 영문과가 어떻게 뽑던 시절에 뭐 117, 118 정도 있어야 붙는다고 했었거든요. 뭐 토플학원에서는 더 높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봐서 117, 118 정도였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국제학 같은 경우에 그때도 한 108점 정도, 108에서 110 정도면 사실은 합격엔 별 무리는 없었어요. 그래도 그 정도 점수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연대랑 좀 달라지는 점은 뭐냐면 여기는 그 이제 해외고 친구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해외고에서 뭐 특례에서 이제 뭐 안 됐거나 아니면 뭐 여기 수시도 쓰거나 이런 친구도 왜냐면 이제 그 친구들은 수시까지 6개를 쓸 수가 있으니까 특례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연대 UD 같은 경우는 그 친구들이 아예 그 트랙이 다르죠. 해외고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해외고 친구들 들어오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제 사실은 토플 점수나 이제 영어 점수가 만만치는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랑 같이 경쟁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인원이 커 보이지만 사실 뭐 해외고 친구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약간 그런 무한 경쟁이라는 건 좀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6년에서는 이제 이렇게 뭐 특제정 없어진다. 네, 없어지고 이게 이제 여기로 가죠.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에서 면접형으로. 그래서 사실상 그 고려대학교가 특기자 없애고 이제 저기 계열 적합형 만들듯이 약간 그런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2 이하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럼 학벌 패턴과 사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자세한 자료를 연대가 올해는 좀 공개를 디테일하게 안 해줬기 때문에 일단 뭐 기본적인 좀 자료들을 보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특기자 국제인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어쨌든 외국 국제고가 절반이 넘습니다. 절반이 넘고 이제 이것도 이제 국제형을 쳐서 국제형은 이제 그래도 일반고가 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과에서는 그 영재고나 과거 애들이 못 들어오니까 수능 체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요거 두 개 합쳤을 때 요 정도 비율로 나타나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보통 단위 친구들 얘기할 때는 거의 외고 국제고 비율이 UD 같은 경우는 한 75에서 8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졸업 유형인데 뭐 한 10% 안팎 정도 항상 네, 합격자들은 재수생들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학종 재수가 편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냥 뭐 어차피 서류는 뭐 내는 거고 자소서도 없으니까 내놨다가 혹시 1차 되면 면접 준비해서 보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재수생 비율은 높은 편이다.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더 있죠. 그다음에 뭐 여기 나온 것처럼 기본적으로 교과 평균 등급인데 요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두 개가 합쳐놔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원자는 3.15 정도까지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 최초 합격은 2.499 평균이죠. 총 합격은 2.58이다. 근데 이제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네. 이거 그대로 보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 학교 고교 유형별로 이게 다르다. 그래서 어쨌든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 텐데 특히 유디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뭐 4점대 초반도 됐다더라. 뭐 초중반도 됐다더라 이런 얘기는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거는 작년에는 1차 합격 기준은 4.1대였고요. 최종 합격 기준은 3.9대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예전에 뭐 사실 민사고 하나고 이런 데는 막 4점 중반 넘어가도 일단 1단계 붙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일단 제가 준비했던 친구들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1차 합격까지만 보더라도 4점 극초반 그리고 이제 어떤 학교든 기본적으로 앞자리가 3점대야지 우리가 안정적으로 합격하는 권이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특기자긴 하지만 그다음에 수능 최저 충족 뭐 이거는 특기자 이제 저 국제 이제 특기자 유디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요 내신 분포 항상 뭐 이거 유디 쪽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거죠. 평균이 3.44인데 표준 편차 1.08이니까 뭐 이제 사술적으로는 이제 이게 4.5요, 4.5죠, 4.2인가 4.5가까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거지. 그건 이제 보통 한두 명 정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믿고 지원하시기에는 네,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지원은 아니다.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UD를 쓰는 친구들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요거는 제가 작년 실제로 했던 친구들 좀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왼쪽 친구 있고 오른쪽 친구 있는데 요 내신은 요걸 그냥 고조고대로 보시면 안 되고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A, B, C, D 그룹 고교로 나눠서 봐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대체로 어쨌든 정말 정말 뭐 널려 잡아도 A 그룹 같은 게 4급초. 그래도 좀 면접까지 가서 보려면 B 그룹 고교 같은 게 하나 4급초. B 그룹 고교 같은 경우에는 3중후, C 그룹은 이제 3초중, D 그룹은 2후, 뭐 중후가 맞겠죠. 그다음에 2그룹, 여생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뭐 2초중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생일반고는 조금 이제 넓어진 감이 있어. 2.45까지도 붙어요. 근데 이제 위쪽에서의 내신은 좀 더 타이트해지는 감은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모이는 거죠. 퍼지지가 못하고.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왼쪽 친구. 네, 보시는 것처럼 일단 UD와 제가 최초합했던 친구고요. 이 친구는 이제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제 학교 레벨로 보자면 대략 C그룹 친구였습니다. C그룹 친구가 이 정도 성과를 가지고 붙었고, 네, 오른쪽 친구 같은 경우는 안 됐죠.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말씀드린 A그룹 친구입니다. A그룹 친구인데 1차는 될 줄 알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1차부터 안 됐어요. 네, 그런 케이스. 그리고 이제 어, 중앙대 경리대가 됐죠. 그럼 이제 보통 생각하실 때, 그럼 서성 정도에서 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서성을 이 친구가 다 세게 썼어요. 뭐 이제 뭐 글로벌 한국, 뭐 이제 글로벌 리더 이렇게 쓰다 보니까 쉽진 않았죠.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요 요소도 분석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문이나 동문 가는 케이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이제 보통 뭐 연고대를 같이 쓰죠. 이 친구들이 약간 상향으로 삼아서 그런 경우 있고, 아니면 이제 실용체제를 안 나오고 하면 보통은 이제 어쨌든 이 국제학부나 이제 이런 특기자 쓰는 친구들이 랑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고대, 그다음에 한양대, 그다음에 뭐 여학생들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이대 뭐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긴 하는데, 최근에는 경희대도 예전에 경희대가 서울 캠퍼스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렇게 일단 빼놓고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생각보다 경희대를 가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 내신과 점만 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요 UD 같은 게 말씀드렸고, 내가 국제학 같은 경우 그거 좀 더 여유 있게 한 4점 한 0.5 정도 플러스 0.5 정도 잡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계속 이제 제가 의뢰를 받는 게 5점대 얘기를 계속 받는데, 이거 마찬가지예요. 저도 듣기는 들어요. 5점대 누가 갔대 올해. 근데 그게 소문이 난다는 이유는 그만큼 희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학 특기자나 국제학 특기자도 뭔가 이렇게 활동 우수 보고서가 빠진 상태에서는, 그 얘기는 이제 외부 활동이 사실 어학 점수 말고는 들어가기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5점대 아무리 이제 A그룹이라고 하더라도 5점대가 들어가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일단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신 컷은 이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는 이렇게 이제 5가지로 제가 분석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 종합 내신 제가 지금 주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어쨌든 전공 과목과 관련된 내신. 이제 여기는 당연히 국제학 쪽이면 영어랑 저희가 일단 사회 과목 쪽을 한 번 더 보게 되고요. UD도 뭐 근데 UD는 세부 정보 따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UD에서도 뭐 이권 쪽을 보려면 당연히 수학을 따져 보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CLC로 가게 되면 이제 보통 어문계열로 같게 보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공 비교과는 이제 뭐 동아리, 스터디, 기타 이런 교내 활동이 기록된 거, 학술 역량이라는 거는 소위 말 보고서나 발표가 뭐가 있나, 이제 마지막에 학교별 역량인데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독서나 아니면 창체나 이런 게 좀 강조가 되겠죠. 상대적으로 이게 특기자 전형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서류 평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면접으로 넘어가죠. 자, 면접은 이제 특기자 유디와 이제 2대 어학 국제화 면접이 있는데요. 지금 연대 유디는 기본적으로 8분 준비에 5분 면접입니다. 올해도 이제 녹화 면접으로 예고가 됐고, 제시문도 영어, 답변도 영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퍼스널 퀘스천은 없고요. 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제 녹화하고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예전에 면접관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었는데 지금 요거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어학 국제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학 특기자는 이제 뭐 동문과나 불문과라고 하더라도 이제 한국어 면접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어 면접이고, 질문을 하나 정도만 그 언어로 시켜요. 뭐 동문과면 독일어, 불문과면 불어 이렇게 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제학 특기자는 영어 면접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다. 10분 정도 봅니다. 자, 그래서 연대 면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통일이 되어 있죠. 다 현장 녹화 면접으로 일단 되어 있고, 여기 이제 국제 인재까지도 들어가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학 수학이 필요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영어 구술 면접이다. 그래서 영어 제시문, 그다음에 영어 면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늘 LSBT를 쓰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이게 모집단이 작아서 여기도 이제 그냥 연대 언더우드 문과 문제로 보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보통 이게 수학이나 뭐 과학 내용 영어로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요 질의응답도 들어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본다. 문과 문제를 본다는 겁니다. 뭐 이래서 이제 똑같아졌죠. 학종 국제형도 똑같이 ISE도 하스튼 IS랑 같은 문제 푸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 문제고요. 이제 문제를 제가 이제 좀 두 개가 이제 20년 이전 거를 하나 가지고 와봤고,
다음에 작년 최신 걸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UD 면접 같은 경우는 영어 실력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영어 스피킹을 플루언트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제시문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질문이 되게 많거든요. 1-A, 1-B, 2-A, 2-B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 매우 빠르게 준비를 해서 왜냐면 8분밖에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8분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빠르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소 질문 하나당, 요 작은 질문 하나당 1분 정도씩 자꾸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확한 독해력 싸움이지 스피킹 훈련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아이들이 워낙 이제 영어 스피킹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스피킹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습을 하긴 하지만 그걸 뭐 발음이 좋다 아니면 무슨 플루언트하게 하는 프리젠테이션이 뛰어나다는 건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걸 얼마나 잘 풀어나갈 리딩 앤 컴프리hen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국제학 내용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이 국제학부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뭐 약간 제가 외교학과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이런 무슨 국제정치 이론 막 이런 거를 가르치시는 수업들도 있는데 그런 거 안 나옵니다. 네, 안 나오고 리얼리즘 한번 나온 적이 있죠. 현실주의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건 그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 지금 임제도 보시다시피 누구예요? 그 소크라테스 그 문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철학 문제, 그러니까 인문학 문제나 철학이나 문학 문제가 나온다, 혹은 역사 문제가 나온다, 문사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슨 국제학과 관련된 배경 지식은 필요 없다. 다음 이대로 넘어가면요. 이화여대는 잠시만 들어오신 분이 있나요? 네, 죄송합니다. 잘 보셨네요. 이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면접은 그냥 일반적인 이제 그냥 서류 기반 면접과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뭐 예전엔 그 저기 활동호수 보고서가 있었으니 물어봤겠죠. 전국 땡땡땡 대회에서 어떻게 참여했고 뭘 했나요? 근데 여기는 뭐 공인어학 성적 어떤 노력을 했나요? 뭐 이걸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도어 동문과 입학한다면 어떤 공부를 더 하고 싶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들을 하는데 기본이 퍼스널 퀘스천이고요. 이 면접은 제 기준 보자면 저는 1단계 발표 나고 준비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미리 준비할 필요 없고 정말 뭐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준비를 한다면 추석 연휴 정도 먼저 쓴 다음에 왜냐면 그전에 사실 생기부도 마감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생기 마감된 다음 준비에 충분하다. 그리고 한국어 면접이기 때문에 보통 뭐 이제 이 친구들이 뭐 어디까지 쓸지 모르겠지만 보통 중앙대, 경희대, 외대에도 같이 쓰는 경우들이 많죠. 그럼 이제 그 면접과 같은 맥락에서 준비를 하시면 충분하다. 국제학습자 같은 경우도 영어로 되어 있긴 했는데 you mentioned that you wrote down 그러니까 썼던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자꾸 무슨 그 국제학 지식을 물어보거나 무슨 시사 이슈를 물어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본인이 했던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준비 방식은 똑같다. 서류 면접, 생기부 면접. 근데 다만 이거를 영어로 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한국어 면접이랑 똑같아요. 한국어 면접이 말을 잘한다고 면접 수술 잘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 답변의 콘텐츠가 중요하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이걸 영어를 플루언트하게 한다고 해서 네, 합격하고 영어가 약간 뭐 어눌하다고 해서 떨어지고 그런 면접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출 서류기만 면접이고 이렇게 물어본다. 요거는 이제 올해 그 입학 전형 자료는 없어서 제가 일단 작년 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면접을 제가 좀 후기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최신 거 작년에 저랑 수업했던 친구 가장 힘들었던 학교는 당연히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입니다. 연대 유디랑 고대 국제학부를 썼던 친구일 거예요. 네. 연세대학교 영어 면접 플러스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 제한된 시간 안에 논리적으로 저희 생각 풀어나가는 것이 어려웠고, 자, 영어 어렵단 말 없죠. 네. 고려대학교는 특히 계열적 합병심의 요지를 파악하고 힘들었습니다. 둘 다 어려웠다. 이게 영어라고 해서 뭔가 더 어렵거나 준비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다음, 이 친구는 연대 유디 면접이 힘들었고 고대 기준 면접 생각보다 수월했다. 연대 유디 같은 경우 영어로 면접이 진행되고 그러니까 이 친구 영어 때문에 있었네요. 8분 준비에 5분 녹화 면접이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빡빡했다. 특히 이 8분이란 타임 어떻게 되기 힘들죠. 그리고 보시면 8분이란 짧은 시간 안에 독해 및 답변 구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었다. 지문이 잘 안 익혀서 문제 및 지문을 좀 오독하기도 했고 이 친구는 조금 그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연습할 때도 이 부분 좀 주의하긴 했었는데 역시 실전에서도 약간 약간 어, 걸리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근데 연대 유디의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예시를 언급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 이 덕분에 역시 영업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잘 봤다. 라는 얘기죠. 다행히 붙었습니다. 이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지 한번 요걸 통해서 연대 유디 면접은 한번
네, 상상해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요건 24년간 아니에요. 24년간 아니어서 제가 후기들을 갖다 놨는데 어, 뭐 아이들의 이제 후기감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여러 개 보여드린 이유는 그 수만이 같은 데서 이제 학생들이 면접 후기 한두 개 보고 그 면접을 되게 단정을 지어버려요. 아, 그 면접은 어렵다. 혹은 그 면접은 쉽다. 뭐 그러니까 쓰지 말아야지부터 아니면 준비를 하지 말아야지 등등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면접은 그렇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선배들의 후기 한두 개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특히 자기가 이제 거기에 얼마나 적응할지는 해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쉽게 단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후기로서 짐작을 하려면 한 최소한 대여섯 개 이상 그리고 2, 3년치 이상은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이렇게 여러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죠. 문제도 철학적이요. 숙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 면접 이 정도 봤고요. 이대 특기자 면접 제가 앞서 슬라이드 통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더 설명드리지 않고 그건 뭐 궁금하신 건 질문이 주시면 답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특기자 결과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뭐 이런 건 좀 고려하실 필요는 있죠. 자, 아까 저 말씀드린 것처럼 특목 자사고는 내신 타이트해지고 있고 일반고는 좀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고 면접 별별 이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 면접은 그러니까 연대가 원래 사실 뭐 유디만이 아니라 활동 우수도 그렇고 국제형도 그렇고 면접에 의해서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건 뭐 40%다 50%다 어떤 그런 숫자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귀납적으로 나오는 결론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저도 면접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으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당연히 이제 저의 어떤 영업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여기 이 유디 연대 면접은 못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예, 상중하 중에 하가 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전에는 이제 고대 중상위권학과와 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고대 이제 최근에 어쨌든 뭐 전통적으로 경영, 최근에 자전, 뭐 미디어 이런 데가 되게 인기가 있죠. 그래서 이런 데 붙으면 애들이 보통 고대를 갖고 유대를 안 오고 했었는데 요새는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워낙 연대랑 고대의 어떤 선호도 차이가 특히 이제 서울 경기권에서 워낙 벌어졌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작년 추합은 예상보다 많이 돌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돈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한 7, 80번대 정도, 한 75번 정도를 추합으로 보고 쓰시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만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2배수까지, 그러니까 1.7, 8배수까지는 도는 거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의 어학특기자는 제가 말씀 1년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그, 어, 전 국제학부 사실은 조금, 네, 보수적으로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일단 활동보고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요소가 좀 줄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은, 어, 생기부를 잘 써주는 학교가 더 유리해졌습니다. 마치 학종처럼.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학교별 생기부 기재 상황 봤을 때 특히 교내대회 같은 경우가 우회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가? 이거 이제 안 되는 거야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근데 이제 이걸 실제로 그래도 어떻게든 노출시키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아무래도 대학에서 볼 때는 뭐 고등학교 이렇게 쓴 거니까 더 예쁘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3년 특례가 점점 치열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 친구들하고 이제 여기는 같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다. 그런 것들에서 이제 가져보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가 이제 미래 이제 맞추기 힘든 친구들이 많이 넘어오니까 그런 요소들 그래서 뭐 인원도 좀 줄었고 이제 올해 좀 마지막인 것도 있고 해서 올 전형은 이제 이내 어특이나 국제학 특기자는 조금 보수적으로 쓰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효과 평균 등급을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네, 이제 이화여대로 가보죠. 여기서 이제 면접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잠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서류 기반 면접이 사실은 원래는 변별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이 면접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자, 면접 대상자가 환산을 했을 때, 이제 면접 대상자는 75점 평균인데 합격자는 80.7이었고 등록자 79.6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전형이 별로 안 빠져요. 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사실은 이대보다 뭔가 더 좋은 학교에 갈 확률이 예전에는 뭐 연대도 있고 고대도 있으면 달랐지만 지금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좀 못 빠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외고가 일정 비율 들어온다 말씀드렸어요. 요게 이제 23년 4년자는 없어서 제가 일단 요거 22년자로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국제화 특기자 같은 경우도 면접 점수들을 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면접을 되게 잘 보죠. 면접에서 변별력이 상대적으로는 이게 서류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자,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따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2나 고1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연대를 생각한다면 저는 요걸 좀 항상 말씀드려요. 지금 유디를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뭐 생명과학 공학은 이제 조금 네 완전히 길이 다른 거고 이제 내가 지금 인문사 얘기가 된다고 하면 보통은 이제 이 중에 어느 한쪽으로 좀 좁혀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선은 일단 연대만 쓸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보통 고대도 같이 쓰고 뭐 서울대도 쓸 수 있고 성대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이런 학과 편성 체계가 뭐 연대 다른 과쓸 수도 있고 그럼 이제 뭐 내가 경제학 쪽으로 위주로 할 건지 국제학은 뭐 이제 고대 국제학부랑 이쪽에 연관이 될 거고 정외과로 할든지 어쨌든 여기 좀 관련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어문계열 쪽 가는 친구들이 보통 비교문학과 문화 쪽으로 생기부가 잘 맞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막연히 유디를 가야지. 저기는 국제학 부지라고 하지 마시고 특히 지금 이제 2학년 정도가 학생들이라면 난 저 중에 특히 어떤 세부 전공 쪽으로 내 생기부를 좀 더 옛날 말이죠. 이제 엣지를 내야겠다. 그래서 오래전에 각을 세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생기를 만들어가면 좋겠고요. 반대로 보자면 이제 그 지금의 고3들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준비해온 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국제학부라고 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뭔가 다들 인터내셔널, 글로벌만 들어가 뭔가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약간 세부 전공들을 좀 엄두에 두고 특히 1학기 생기부 마무리할 때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교내대회 말씀드렸잖아요. 네, 교내대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회적으로 써준 학교들이 있다. 그리고 대학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이미 이제 작년에 나온 건데 여기 경희대, 건국대, 연세대, 중앙대, 외대잖아요. 자, 뭐를 본다고 되어 있느냐? 여기 아래 보시면 동아리 활동이나 자율활동, 진로활동 등에서 보이는 진취성과 무엇인가 극복하는 활동. 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교내에서 열리는 각종 대회 참여도와 노력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보여준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수상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생기부들 중에서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생기부 친화적인 한 200여 개 학교들에서는 이 생기부를 이제 읽다 보면 이 친구가 무슨 이제 대회 나갔구나. 나갔는데 상도 탔구나. 아니면 상 못 탔구나. 이런 게 읽히도록 생기부들을 쓰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캐치되는 면에서는 당연히 대학은 그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독서 기반으로 뭔가 하는 활동들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는 계속 독서 빠진다고 오해를 하셔서 그게 아니라 어디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들을 기록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실제로 기록들을 해왔고요. 주요 학교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이제 예전에 자소서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활동 보고서라도 이때처럼 쓸 수 있을 때에는 생기부가 이제 이런 게 좀 서술이 약해도 내가 이제 내 스스로 내 PR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건 이 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이런 면들을 조금 만들어 오셨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독서 얘기 아까 드렸었고요. 요거는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약간 아예 PPT로 만들어서 이제 보여줬던 내용인데 이거 경희대 입학처 공개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 동아리 자율진로 이거 다 뭐야? 창체죠. 창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했었고 근데 이게 어디서 평가돼요? 학업. 그러니까 창체가 단순히 그러니까 소위 말해 엑스트라 커리큘러 비교과나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론, 실험, 과제, 수행 뭐 이런 거 다 동아리에 적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잘 들어가 있는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뭐 교과 이수 노력. 교과 이수는 뭐 전공교육 관련 교과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들은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특기자 쪽에서는 조금 그 중요성은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아직도 가끔 그런 경우 있는데 뭐 독어 특기자, 동문 특기자를 쓰는데 독일어가 없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그 제2외국어를 한 거 가지고 도전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이제 조금은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이런 게 좀 더 강조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관련 영향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불문과 동문과를 간다면 당연히 그 과목의 내신은 자신의 전 과목 내신보다는 좋아야겠죠. 최소한으로 뭐 이수 단위야 뭐 이제 외국 같은 데 잡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진로 탐색 이게 다 어디요? 창제 쪽이잖아요. 진로 역량 좀 살펴본다라는 얘기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아까 연대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창제 쪽이 더 중시된다. 상대적으로 일반 학종에 비해서.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좀 질문들 주실 동안 제가 준비한 프로그램 말씀드리고
네, 질문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되고요. 뭐좀 프라이버시가 좀 더, 네, 그 걱정되시는 분들은 DM으로 주셔도 됩니다. 그냥 보고 이제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연대의대 특기자 전형으로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그 외 역시 또 입시 관련 질문은 무엇이든 주시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일단 제가 갖고 있는 1대1 컨설팅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말고사가 이미 끝난 데도 있고 빠른 데는 대부분 이번 주에 끝나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배치 컨설팅, 수시원 선수께 정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일단 90분 이내 1회로 그래서 저는 뭐 시초합, 추합, 위험까지 분석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6개 정하는 거 도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생기부 마무리는 어 이제 내가 뭐 어쨌든 지금 3월 1학기 생기부 그래서 가려는 과가 정해졌으면 이제 그에 따라서 바로 들어가는 거고요. 안 정해졌으면 사실은 이제 요 앞에 과정을 좀 거쳐야겠죠. 이거 좀 거쳐서 뭐 내가 이제 1지망은 뭐 예를 들어서 연대 유디를 쓸 거고 뭐한 3지망이나 4지망 정도의 이대 국제학도 쓸 거다. 그랬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어떻게 좀 구체성을 띠고 세무 전공에 맞춰서 생기부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생기부에 적히는 내용을 다듬어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 평가서라고 얘기하죠, 아이들 거. 아니면 뭐 막판에 뭐 보고서나 발표 한두 개 뭐 더 내면 넣어줄게 이런 게 있을 때 그 주제를 정하는 것까지 제가 같이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면접이 나한테 맞을까? 내가 1차가 돼서 2차에서 면접 가서 가능성이 있을까? 뭐 이제 그게 좀 의심스러우시면 약간 이것도 약간 컨설팅 식으로 미리 한 2회 정도 받아보시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고2나 고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 진단. 그래서 진단을 일단 지금 예를 들어 뭐 내가 연대 유디를 가고 싶은데 그대로 가도 될까? 이제 이런 거를 한번 뭐 내신 활동 등등등 해서 진단을 해보는 거고 설계는 일단 뭐 그런 전제에서 그러니까 방향성이 잡혔다는 전제에서 다음 학기에 내가 세특이나 창시에 들어갈 것들은 어떤 아이템들이 좋을까를 정하는 거 120분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타가 났네 면접 수업입니다. 면접 수업은 제가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서영고를 일단 저는 묶어서 수업을 하고요. 묶어서 수업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뭐 보통 연대 유디 쓰는 친구들이 고대 계적도 쓰니까 예, 당연히 다 필요한 수업이라서 같이 가는 거고 뭐 연대 하스도 쓸 거고 그래서 일단 저는 처음 8주 기본만 8주는 서영고 기출 문제 다 가지고 풀게 되고 왜냐하면 일단 연대 유디도 여기 문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시문을 읽고 답변을 준비해서 답변을 하는 것 자체는 처음에 똑같이 한 교집합 되는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같이 수업을 나간다는 거. 그래서 보통 이제 유디 면접반 같은 거 알아보시면 뭐 유디만 일주일에 2번씩 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학생 따라 아주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공통으로 하고 근데 이제 원서 접수하고 나서는 유디 면접을 최소한 주 1회 정도 따로 가야겠죠. 이제 영어 스피킹이 어쨌든 입에 좀 붙어야 되니까 그냥 그 정도로 해서 면접을 뭐 예를 들어 뭐 학교를 다 다닐 수 없잖아요. 서울대만 연대만 고대만 다 다닐 거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종합적으로 해결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일단 제가 매주 학생들하고 일단 입시 멘토링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그 여름방학 8주 동안 원서 쓰는 데 있어서 수많은 변수와 이제 멘탈이 흔들리는 일들이 생겨서 그런 멘탈 케어까지도 같이 잡고 간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이 강사 면접 수업에서 매주 그 담당 책임 강사가 학생들 얼굴을 따로따로 일대일로 보는 수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인원수도 제한이 걸리고 비용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 인원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7, 8명, 뭐 이제 10명 이상으로는 제가 안 받기 때문에 그 정도 인원을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요 수업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 요 수업은 이제 제가 좀 제 브로셔를 전체 번호 좀 띄워드릴게요, 채팅창에. 그래서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일산 같은 경우 토요일 수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치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수업, 그다음에 명일동 쪽에서 어, 목요일에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가장 좀 편하신 장소와 그 시간대를 찾아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브로셔는 지금 네, 채팅창으로 띄워드렸으니까요. 다운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갔습니다. 그리고 요 밴드 오늘 대부분 아마 다 들어오셨을 것 같고 혹시 문자 받고 들어와서 저게 뭐지 하시는 분들은 제일 왼쪽 거 요게 제 입시 밴드입니다. 여기 가입해 주시면 각자 남은 입시 기간은 다르시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고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제 연락처요. 제 연락처는 네, 요게 제 업무용 휴대폰. 네, 특별히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